97년 전남 첫 관광특구로 지정된 구례 지리산 온천관광지의 인적이 끊기고 가게와 시설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광주 합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비상주 감리 종용과 감리일지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본선 직행 가능성이 커진 민주당 경선이 이번 주말 수도권과 3차 슈퍼위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을 비롯해 철도와 연륙연수교 등 전남 SOC 사업들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면서 해양관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구례 지리산 온천관광지는 지난 97년 전남에서 가장 먼저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한때 수십만 명이 찾았지만 지난해 이후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요즘은 아예 외지 사람을 찾아보기조차 어려울 정도인데요. KBC는 구례 지리산 온천관광특구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이틀에 걸쳐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리산 온천관광지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구례군 산동면 일대에 조성된 지리산 온천관광지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는 지나는 차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넓은 주차장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유일하게 관광객을 끌어모았던 이곳 온천랜드마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3월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온천관광지에 온천시설이 문을 닫자 관광객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난 2015년 지리산 온천관광지 관광객은 30만 명에 육박했지만 지난해에는 10분의 1로 줄었고 올해는 관광객 수 파악조차 포기했습니다. 관광지에 넓게 조성된 식당가는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문을 닫았고 문을 연 식당도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관광객 아예 안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온천 문 닫고 나서 더 심하고 개시 못하는 날도 많아요. 지리산 온천관광지는 지난 1990년 개발이 시작됐고 1997년 정부로부터 전남 첫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특구 지정 24년이 지났지만 전체 관광지 150만 제곱미터 가운데 조성을 마친 곳은 47%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도로와 행사장 등 공공시설 용지가 대부분입니다.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자가 들어올 걸로 보고 예측을 하고 특구를 조성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시대가 오면서 이게 대규모 투자자들이 오지 않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들은 문을 닫고 새로운 민간 투자도 사라지면서 한때 단체 관광지로 각광받던 지리산 온천이 이제는 관광지라는 이름조차 무색해졌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학동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비상주 감리를 종용하고 감리일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도 학동사고와 관련해 국정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희진 기자입니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비상주 감리와 관련해 시행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감리 비용을 당초 1억 5천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5천만 원으로 대폭 깎으면서 상주 감리에서 비상주 감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6월 9일 HDC 사무실에서 급하게 감리일지 작성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왜 현대산업개발의 노부장이 동부학동 철거와 관련돼서 감리를 누가 할 것인지 또 감리를 상주감리가 아니고 비상주감리로 유도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까? 재개발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문흥식 씨가 해외로 출국하기 전 경찰이 관련 제보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 만약에 징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는 이번 주 내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일 정몽규 HDC 회장을 불러 사업장 안전관리 등에 대해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다음 날 머리 숙고 사과는 했지만 결국 사과의 내용은 우리는 법 위반하지 않았다. 굉장히 형식적인 인사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적절한 배상 등 조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호 HDC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7일 국감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 구조에 대해 집중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팀 혁신과 HDC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시민단체와 유가족 등이 참여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경찰에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광주경찰청에 보낸 공개 질의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재개발 사업 관련 공익제보에 대한 축소 수사 의혹과 동구청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공익제보를 주장하는 민원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의혹일 뿐이라며 투명하게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각각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였던 지난달 마지막 주, 광주의 일일 평균 확진자가 20에서 30명대를 기록한 뒤 지난 3일 13명에 이어 어제는 14명이 추가되는 등 이틀 연속 신규 확진 1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 매일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다 지난 3일 13명, 어제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광주는 자가격리자 10명을 포함해 14명, 전남은 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주말 치러지는 수도권 경선과 3차 슈퍼위크에서 선거인단 60만 표 중 3분의 1만 득표하면 바로 본선으로 직행하게 되는데요. 대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도 점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9곳의 지역 경선과 1, 2차 슈퍼위크에서 54.90%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4.33%에 그치면서 두 후보의 득표수 차는 20만 4천여 표로 벌어졌습니다. 30만 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9일 경기와 10일 서울 지역 경선, 그리고 10일 발표 예정인 30만 명의 마지막 3차 슈퍼위크 등 60만 명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평균 투표율 65.96%를 감안하면 과반을 넘겨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는 매직 넘버는 71만 표. 이미 54만 표를 득표한 이재명 지사는 17만 표만 추가로 얻으면 대선에 직행합니다. 본선 직행을 자신하는 이 지사와 마지막 역전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 전 대표 간에 성남 대장동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사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 대세를 바꾸기에는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8명의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 간 1, 2위 다툼과 함께 누가 3, 4위를 차지할지가 관심입니다. KBC는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된 뒤 광주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첫 지역 순회 토론회를 오는 11일 오후 5시 반부터 생방송합니다. 화천 대유와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같은 대형 악재에도 굳건한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여야 경선 끝까지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3차 슈퍼위크에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경기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16만 4,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ARS 투표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서울 지역 14만 4천여 명과 3차 국민선거인단 30만 5천여 명의 투표를 오는 10일까지 진행합니다.
경기 지역 투표 결과는 순회 경선이 열리는 오는 9일 발표되고 마지막 서울과 3차 선거인단 전체 합산 투표 결과는 오는 10일 공개됩니다. 전남의 철도와 도로 등 SOC 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계획에 반영되면서 건설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느림보 열차였던 철도의 고속화 사업을 비롯해 여수남해 해저터널, 연륙연도 사업 등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속속 통과하면서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와 남해를 단 10분 만에 연결하는 여수 남해 해저터널 사업. 20년 전부터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추진됐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던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터널이 완공되면 지난해 개통한 여수 고흥 백리섬 섬길과 연결돼 부산 경남에서 신안 섬마을까지 이어지는 해양관광 벨트가 완성됩니다. 부산 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여수 쪽으로 많이 와서 여수에 음식점이나 숙박 또 관광지가 많이 활성화돼서 여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전남의 SOC가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 계획에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에 초석을 다지게 됐습니다. 민선 7기 들어 국가 계획에 전라선과 달빛 내륙 등 철도 사업이 9조 원 넘게 반영됐고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2조 6천억, 연륙 연도 사업 1조 7천억 등 모두 14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전선과 국도 국지도 확포장 사업 등 14건이 통과돼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순차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해마다 반영되는 국고 예산도 3년 연속 1조 원대를 달성했고 올해는 1조 3천억을 넘겨 역대 최대액을 확보했습니다. 이 남북권 전체를 메가시티로 봐도 된다. 이렇게 해서 광역 경제권, 그다음에 광역 관광 벨트가 구축이 돼서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사통팔달을 구현하게 된 전남은 동서를 잇는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구축과 함께 낙후된 도로 개선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물류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올해 단풍은 예년보다 사흘 정도 늦은 이달 하순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2021년 산림 가을 단풍 예측 지도에 따르면 지리산은 오는 20일, 내장산과 월출산은 오는 23일쯤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난화 속에 해마다 단풍의 절정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의 낮 기온이 10월 들어서도 30도 안팎을 기록하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올해 단풍도 평년보다 사흘 정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버려진 낚싯줄에 몸이 감겨있던 멸종위기종 외가리를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3일 아침 7시쯤 여수시 오동도 방파제 아래 해상에서 낚싯줄에 걸린 새가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바다 위를 떠내려가던 외가리를 구조하고 전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인계했습니다. 해경은 멸종위기 등급 관심 대상인 외가리가 먹이 활동을 하다 낚시객이 버린 끊어진 낚싯줄에 몸이 감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겪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교장 등 3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6월 학교 폭력으로 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온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생활부장은 중징계, 교장과 일반교사 2명은 경징계, 그리고 교감과 일반교사 등 4명은 경고 처분을 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장과 생활부장 등이 이번 학교 폭력에 대해 미리 감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이전에 발생한 다른 학교 폭력에 대한 처리도 미흡했다며 학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폐차를 지원하는 광주시가 공용 경유차를 민간에 되파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은 광주시와 출연기관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처분한 경유차 137대 가운데 106대를 민간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와 임차율 미달로 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형 SOC 사업이 몰려있는 국토부 예비 타당성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호남권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조우섭 의원이 지난 1999년부터 20년간 국토부 소관 예타 사업을 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북에는 모두 52개, 21조 9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확정된 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71개 사업에 56조 8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는 대전과 제주 등 6개 시도와 함께 국토부 소관 예타 면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많은 SOC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최일선 실행 부서로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인들의 농촌 생활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농촌 생활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지난해 3.17점에서 올해 3.06점으로 직업 만족도는 같은 기간 3.04에서 2.94점으로 하락했습니다.